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영국의 끝에 있는 지역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오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에게 1천만 파운드를 주겠다는 공모를 했습니다. 교통학자는 물론 수학자, 뛰어난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비행기, 배, 자동차 같은 갖가지 수단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뜻밖의 한 남자의 답변에 모든 사람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자가 1,000만 파운드 상금을 거머쥐게 됐다는데 그가 제시한 정답 뭘까요? 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였습니다. 네, 여러분께는 긴 여행도 짧게 느껴질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신가요? 오전 10시 10분 당신의 전성기 오늘과 함께 하시죠. 7월 8일 금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자,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세상의 중심인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는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요?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엄마 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그리운 금강산 아니면 물망초 그런 가곡 종류가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소녀적인 그런 감성이 있으셔서 그런 걸 많이 좋아하셔서 가곡이나 동요나 이런 거 들으면 많이 생각이 나요. 지금 살아계시긴 하시지만 가수 중에서 조영남, 패티김 이런 분들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디너쇼 할 때 제가 티켓 끊어가지고 그런 기회가 되면은 가서 많이 들으시게 하고 싶죠. 네, 현철 씨의 봉선화 연정을 우리 어머니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으면은 어머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현철 씨 나오는 방송은 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으셨고 또 잘 따라 부르셨고 그 노래는 현철 씨를 어머님이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현철 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 현철이 좋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어머님 생각이 나네요 많이. 네. 부엌에서 뭔가를 흥얼거리시던 엄마에 대한 추억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분은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만 들으면 왠지 엄마 생각이 코끝이 찡해진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고향초, 이미자 씨 노래라든가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 즐겨 흥얼거리시던 노래 또는 엄마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잖아요. 오늘은 엄마 생각나는 노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문자 번호가 샵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3인의 화가 샤갈 달리 뷔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 3인의 특별전 전시회 티켓 매일 2분께 석 장씩 드립니다. 끝으로 리오북스의 신간도서 풀꽃 시인 나태주의 죽기 전에 시 한 편 쓰고 싶다도 이번 주 매일 2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엄마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자, 이어지는 곡 엄마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박양숙 어부의 노래.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입니다. 저희 문자 샵 0945번을 통해서 어머니 생각나는 노래 주십사 했더니 문자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7253님,
평생 농산일밖에 모르시던 우리 어머니, 막내로 태어난 저는 항상 일하는 어머니 옆을 졸졸 따라다니며 칭얼거렸어요.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는 항상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불러주셨죠. 동네 어른들과 동네 잔치 때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동백 아가씨를 간드러지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주셨고 4471님은 엄마 생각나는 노래 장사에게 봄날은 간다. 8655님 새싹님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7년이 되었어요. 둘째 태어나고 사흘 뒤. 너무 그립습니다. 나훈아 씨 홍시가 듣고 싶네요. 아이고 어머니 얘기하니까 이렇게들 갑자기 울컥하신 것 같아요.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 얼굴 생각나신다. 2692님 문자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또 2부 후반부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잠시 후에 노차싸 노답을 찾는 사람들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2692님이 신청하셨죠. 엄마 생각나는 노래 윤연선의 얼굴 듣고 가겠습니다. 뭘 그런 것까지 고민해. 너무 작고 소소해서 물어보기 부끄러운 고민이 있다고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답을 찾는 시간. 노답을 찾아주는 사람 노차싸. 네, 당신의 전성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내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들, 꼭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참 어디 가서 물어보기 못한 나만의 고민에 대해 얘기 나누는 시간, 일명 노차싸, 노답을 찾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죠. 문자로 질문이나 고민, 의견 뭐든지 물어주세요. 그 본인의 번호나 이름이나 이런 거 밝히고 싶지 않으시면 익명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노차싸의 윤용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에 어머니 생각나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쭈었더니 갑자기 너무 슬픈 분위기로다가 문자를 많이 주셔요. 우리 윤 작가께는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요? 특히 돌아가시고 나서 느껴지는 거는 끊임없이 그것도 죄의식의 근원? 저의 죄의식의 근원이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죄송하고, 늘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예. 근데 보통은 기본을 다 하신, 꽤 잘하신 분들이 죄의식을 더 느끼셔요. 아, 그런가요? 예, 정말 열이면 열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나저나, 뭐 특별히 싫어하는 류의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왜 있잖아요, 저마다. 저는 사실은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하고 어떤 사람한테도 호기심을 느끼고 해서 쉽게 친해지고. 아, 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저하고 정치적인 노선이 좀 안 맞는 분들. 근데 그 정치적인 노선이 안 맞는다는 것은 네. 뭐 그분이 뭐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뭐 누굴 지지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네. 이를테면은
왜 우리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잖아요. 그 네. 프랑스의 그 부르봉 왕가의 마지막 그렇죠. 왕비였죠. 단두대 때 단두대에 올라갔던. 네. 근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가난하지? 그냥 배고프고 그러면은 초콜릿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할 때 네. 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마 그런 분들하고는 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자, 이제 저희가 이 노차사라는 코너가 있는 이유가 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사안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 사소해 보이는데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사연도 어마어마한 일 아닌데 요거 좀 지혜를 구해봅니다. 윤 작가께서도 물론 답을 주실 테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어떤 지혜를 발휘하면 좋을지 잘 들어봐 주십시오. 몇 주째 우리 부부가 대화까지 단절하게 된 사건은 저와 시어머니의 생신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전 생일을 양력으로 시어머니는 음력으로 지내시다 보니 올해는 며칠 내로 겹치게 됐어요. 제 생일은 주말이고 시어머님 생신은 다음 주 주중 평일로. 시댁이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다 보니 주말인 제 생일에 앞당겨서 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 생일이 있는 주말에 세미나가 이틀 일정으로 잡힌 겁니다. 저 역시도 생일을 못 챙기는 건 물론 주말에 시댁에 갈 수 없게 됐다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버럭 화부터 내더라고요. 그냥 애들 데리고 알아서 가겠다며 당신은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3개 닫고 나갔습니다. 저 역시 생일인데 제 생각은 안 하고 시어머니만 챙기는 남편을 보니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상시에도 효자인 건 알았지만 남편의 자세는 명백히 내 부모님을 챙기지 않으면 대접받거나 사랑받기를 기대하지도 말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솔직히 어머니와 제 생일 잔치를 함께 한다고는 하나 제 생일날 시댁에 가서 설거지에 며느리 노릇해야 하는 건 전데 저 역시 좋기만 하겠습니까? 세미나를 제가 잡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윤 작가께서는. 예, 이게 참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시월드라는 말도 있고 네. 이래서 이 고부간의 관계 자체는 늘 참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갈 것 같은데. 아니 외국은 덜하지 않아요? 우리만 더 그런 거 아닙니까? 외국은 네. 이게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또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이게 뭐 단순하게 고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그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네.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아닌 타인은 다 지옥이다. 예,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결국은 이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음 속에서 되는 거고 네. 그중에 도드라지게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는 그 시어머니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한번 네. 천천히 한번 풀어보죠. 뭐. 네. 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제가 그 봤던 드라마가 그 디어 마이 프렌드라고. 네. 예, 그 노희경 작가 그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주변에서 보라고 많이들 그랬는데 못 봤어요. 그러셨군요. 아까워라. 예. 한번 보시죠. 아주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드라마인 것 같고요. 예. 거기서 보면 이제 신구 선생님이 이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생들에게 다 퍼져요. 집 문서도 다 넘겨주고. 나중에 그거를 이 부인인 나문희 이 선생님께서 보시고 집을 나가버리는 막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네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핵심은 이 신구 선생께서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하고 내 자식에게 잘하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 와이프도 나를 이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남자들의 심리가 거의 비슷하게 다 있어요. 아하.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남자들 중에는 일종의 약간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죄의식, 부모에 대한 어머니나 부모에 대한 죄의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훨씬 더 신구 선생처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자기 부인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는 그냥 약간 뒷전에 밀어두고 나는 응당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확실하게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남자들에게는. 기대받는 대로 행동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아들은 이래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그 기대들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총각 때는 잘 못했으면서 어떻게 결혼하면 자기는 사실은 또 잘 전화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부인한테 네. 전화하라고. 예. 근데 만약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사연이 제가 20대 이제 30대 정도까지만 해도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예. 막 문 꽝 닫고 나가고. 그런데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안 그러죠. 지금은 그냥 편한 대로 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편한 대로 해라. 마음 편한 대로 해라.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런 이런 생일을 같이 하게는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겹치더라도. 그렇군요. 네, 집사람 생일은 생일이고 그렇지 어떻게 뭐 둘이 그렇게 가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듣고 마음대로 해 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간 남편의 행동이 단지 이번 일만 때문에 일 하나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진 않고 평소에도 무언가 아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집에 좀 소홀하다든가 자기한테 소홀하다든가 하는 서운함이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는 느낌이 퍽 들었거든요. 문득. 사람이 기본적으로 관대하다라는 아무리 관대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지점에서는 굉장히 관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또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시부모님 욕하는 거.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예, 그 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아무리 관대한 남자도 버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문을 쾅 닫고 나간 것은 이전에도 그런 남편분께서 좀 쌓인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남편분께서는 특히 내 부모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묘한 그 자존심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0214님.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언젠가 시아버님 기일과 우리 큰딸 생일이 같은 날이었어요. 그날에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막상 딸 생일 선물은 물론이고 제사상 앞에서 딸 생일상 차려놓고 막상 축하는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딸에게 미안하죠. 하지만 이분은 기일을 최우선 하셨던 거죠. 예. 5757님. 저는 어떤 이유로든 시어머님 생신을 챙기지 않는다는 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날이든 미리 챙겨야 합니다. 내 생일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시부모님 먼저 챙기다 보면 남편은 저절로 부인에게 잘할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답변. 저는 좀 공감이 좀 됩니다. 예. 우리 이게 지금 노차사가 아니라 청차사라고 지난주에 청취자가 답을 찾아주는 너무나 현명하시고. 그러시죠? 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7253님. 모든 세상 일이 한 가지에 매몰되다 보면 다른 게 안 보이고 편협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일방적으로 한쪽만이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죠. 부부간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에 대한 개념 정립을 다시 해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학구적이신데요. 양가의 어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잡아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부인이 며느리께서 굉장히 지금 많이 이런 사연을 줄 정도로 불편하고 힘들고 고민이 많으시다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시어머니에게 잘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방식은 약간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만약에 남편분께서 조금 더 우리 부인에 대한 입장에서 부인 자체를 조금 더 존중해주는 방식이면 좋지 않을까. 그럼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지금 처방전 주신 거죠? 처방전은 제가 지금 덕수궁에서 이중섭 미술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처방전으로 드린 이유는 이준섭
화백계사께서 그 50년대, 네. 이분이 아마 5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네. 5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100주년 네, 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굉장히 가난한 시절에 거기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과 자식이 전부 일본에 있고 이분은 제주도 또는 통영에서 있으면서 그 엽서를 쓴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네. 엽서가 너무 구구절절 정말 사연이 깊습니다. 네. 너무 그립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고 내가 너무 그리운 내 아내에게 그림도 너무 좋지만 그 사연과 그 엽서를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소중함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관. 두 분이 손잡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갔다 오시라. 네네네. 어떤 의미신지 알 것 같아요. 2531님 저하고 비슷한 경우네요. 저는 20일 우리 아버님은 25일 저도 제 생일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셨고 9438님 저희 집에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은 음력 며느리는 양력으로 지내죠. 효부 없는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잘해야죠. 3798님 남편이 무조건 잘못했네요. 감히 마눌님 생일을 이렇게 주셨어요. 네. 참, 어느 한편을 강하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위로해 주시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짤막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그럼? 네. 시간이 되나요? 우리 김혜미 PD 된대요. 한대수 행복의 나라로. 한대수 행복의 나라로 듣고 왔습니다. 10시 42분.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노차사 노답을 찾는 사람 금요일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사연은 어떻게 들으실지 샵 0945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됐고 돌이 안 된 아들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아내가 자꾸 능력과 돈으로 저와 친구 남편을 비교하니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결혼 전에도 그랬습니다.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회사 동료도 결혼을 하는데 남자 이름으로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에겐 그냥 차 한 대만 사오라고 했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뭔지 너무 기분이 상해서 파혼까지 생각했지만 마음을 잡고 결혼을 했거든요. 문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습관인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내 주변 사람들은 그리도 시집을 잘 가는지 어떤 친구는 대기업 임원 아들, 어떤 친구는 변호사, 어떤 친구는 돈이 엄청 많은 집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매번 그런 얘기를 듣고 오면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긴 않지만 제가 뭘 잘못한 것 마냥 삐져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주눅 들고 눈치를 보게 되죠.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그동안 더 잘해주면 될까 해서 잘해줬는데요. 그것도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조언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결혼 생활 중에도 이 비교를 하는 심리를 보면 약간 밀당을 하는 게 있어요. 결혼 생활에도. 일단. 네. 그게 뭔지 아시겠죠? 예. 내 남편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막 기고만장하거나 너무 자기 자신한테 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자꾸 다른 쪽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긴장감을 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사연 속에서는 지금 보니까 결혼 전에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상견례 마치고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그때도 계속 비교를 한 걸 보면 비교의 심리가 뭘까 보면은 와닿는 지점 그 키워드가 자존감하고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질 때 끊임없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인이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그렇죠. 스스로가 거죠. 당당하고 이러면은 누구하고 비교 잘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자꾸 자기 컴플렉스를 끊임없이 건드리는 거거든. 컴플렉스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밀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 전에 계속 그랬다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멋있는 분이실 텐데도 그 멋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그렇게 사연을 들리네요. 그럼 아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들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고래도 심추게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남편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사연 자체만을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렇게 에너지를 좀 쓰셔서
부인을 좀 많이 칭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상해 있어요. 많이 상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축된다 그러시잖아요, 심지어. 첫 번째는, 자기 감정을 좀 솔직하게 드러낼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여보 나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비교하는 거 나한테 내 감정이 너무 좋지 않다. 네. 내가 그런 비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잘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 네. 라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이 뭔가 칭찬을 하라라는 것은 그런 비교를 할 때 칭찬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조금 더 많이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좀 자존감을 좀 올려주는 방식이 좋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여러 사람과의 대화 중에 실수로 뭐 그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유 우리 키만 좀 컸으면 이런다든가. 저는 좀 바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 샵 0945로 문자 주셨어요. 8496님. 연예인 부부들 사는 거랑 비교해서 속상해요. 자기가 연예인도 아니면서. 본인의 얘기신 것 같아요. 0214님. 남자분 마음이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특히 돈과 연계된 비교는 더더욱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셨고. 8376님. 자격지심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솔직히 대화를 해보시고 마음에 쌓아두고 사시는 거 너무 무서워요. 1352님. 제가 그래서 장가를 안 가는 겁니다. 능력껏 살아야지. 기죽이는 여자 무서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더 많이 쌓여지기 전에 아주 그냥 딱 오픈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는데요. 그렇죠. 오픈하고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신혼 초에 네. 그러니까 신혼 초죠. 그 30대 초반에 저는 20대 말에 결혼했었는데 제가 거꾸로 저는 이제 이 아내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좀 비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요? 뭐냐면 우리 그 상사가 저보다 늦게 결혼했는데 네. 같이 술을 마시고 있으면 그 상사 부인이 네. 그 형수님께서 꼭 차를 가지고 이렇게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시락을 예쁘게 싸줘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 되게 부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약간의 마음엔 우리 이 사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쓱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꼭 그 차로 이렇게 모시러 오더라. 그리고 도시락 너무 예쁘게 싸더라.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화를 막 내면서 그리고 나는 그냥 쉽게 얘기한 건데 굉장히 화를 내면서 불쾌해하고 그래 나는 도시락 못 싸. 막 이렇게 하고 나는 운전 잘 못하는 거 알잖아. 막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때 이 얘기를 한 저보다 그 얘기를 듣는 비교에 대한 얘기를 듣는 사람이 한 100배 정도는 더 민감하게 듣는다라는 걸 알고 그 이후로는 정말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연 속에서도 부인이 어떻게 보면 무심코 던진 이렇게 돌멩이였을 것 같은데 계속 그 맞는 우리 개구리 남편분은 훨씬 더 부인의 생각보다 치명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럼 처방전으로 한 말씀을 딱 정리해 주시면 무조건 비교는 좋지 않다. 비교는 일단 안 된다. 하지 아내의 말자. 자존감을 높여주자. 그리고 아내의 자존감 높여주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2627님, 듣다 열받음. 아마 좀 속상하셨나, 이분도 남편 입장에서. 5457님, 아내에게 칭찬까지 해주면 더욱 남편을 무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금요일 코너죠. 노차사, 노답을 찾는 사람들. 자, 오늘도 윤용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51분입니다. 오늘 엄마 생각나는 노래를 여쭈었더니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전부는 소개 못해드리고 그중 몇 분. 8838님. 내 어머니 6남매 장녀인데 좀 더 잘해드릴 걸 2년 전 하늘나라 가셨어요. 안녕하신지요. 85세인데 배고픈 시절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이 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4003님.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글썽해요. 돌아가신 친정엄마께서 생전에 경쾌한 노래 좋아하셨죠. 송대관 씨 노래 같은 거요. 너무 일찍 가셨어요. 하셨고 6239님. 노래 듣다가 엄마 생각나서 울컥했어요. 오랜만에 안부 전화드려야겠어요. 아유, 전화를 받아주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1118님, 지금은 치매로 본인의 추억을 모두 잊으셨지만 찔레꽃을 자주 부르시던 모습이 선하네요 하셨고 7320님, 시어머님이 좋아하시고 칠순잔치에 이미자 여자일 생 부르시고 앵콜 받았던 노래예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하셨고 한 분만 더요. 3041님, 우리 엄마는 이미자님의 노래 흥얼거리세요.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아씨 등등. 이 무더운 여름이면 비짓땀으로 범벅되셔서도 일하는 엄마 모습에 마음이 아파요. 주병순의 칠갑산 생각난다 하셨어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자, 이번 주 선물 많이 좀 남았거든요. 9438, 8376, 2627, 1979, 6239, 8655님 이렇게 여러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로 준비했거든요. 당신의 전성기 주말 휴일 쉽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